안녕하십니까, 김동욱 수의사입니다. 오늘은 교배 관리의 정석 마지막 시간, 정액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액은 사실은 번식 성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사실은 번식이라는 게 모돈이 50%, 그 다음에 웅돈이 50%를 차지하는, 똑같이 이제 모돈과 웅돈이 5대5의 비율을 차지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정액에 대한 부분이 현장에서 좀 이제 간과됐던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정액에 대해서 너무 또 예민하게 반응했던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정액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교배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이제 주의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정액이 뭔가 문제가 된다라고 현장에서 판단을 하고 정액에 대해서 뭔가 건드리려면 사실은 앞에서 말했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 점검이 되고 그쪽에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을 때 비로소 정액을 의심을 하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근데 농장에서 수태율이 떨어지거나 번식 성적에 문제가 생겼을 때 너무 쉽게 이거 정액 때문이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이제 옳은 방법이 아니고요. 먼저 모돈 쪽에서 점검할 수 있는 것들을 꼼꼼하게 점검을 하고 그런데 우리 농장은 이 부분은 절대로 이상이 없다라고 했을 때 비로소 이제 정액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점검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농장에서는 이제 그 인공수정센터에서 정액을 이제 구입을 해가지고 쓰시는데요. 사실은 그 정액에 만약에 문제가, 정액과 관련된 문제가 AI 센터에서 발생된 문제라고 한다면 아마도 주로 이제 현장에서 경험을 했던 부분이 더위, 그 다음에 혹은 그 더위와 비슷한 어떤 다른 스트레스가 AI 센터의 웅돈들에게 가해졌을 때 정액의 품질에 문제가 생기면서 그 정액이 일반 농장으로 공급이 됐을 때 교배 성적에 이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 사진을 보시면 이건 이제 미국에서 더위를 강제적으로 이제 만들기 위해서 그 웅돈의 고안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보온재를 갖다가 뒤집어 씌우고 사실은 여기 이렇게 이제 꼬맨 거거든요. 그래서 꼬매서 보온재를 웅돈의 고안에 뒤집어 씌워서 고안이 열을 받았을 때 정액의 품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이제 실험을 했던 실험에서 이제 사용된 이제 그 사진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확실히 웅돈이 덥고 고안에 열이 많이 가해지면 정액의 품질에 굉장히 큰 이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오늘 더워서 오늘 만들어진 정액은, 오늘 더위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만들어진 정액이 웅돈의 생식기를 통해 가지고 사출이 되는 거는 60일 뒤거든요. 그래서 보통 올해처럼 이제 7월, 8월이 굉장히 이제 무덥고 습했다면 7월, 8월에 만들어진 정액은 아마도 9월, 10월에 사출이 되면서 농가에 이제 공급이 될 거고, 그렇게 됐을 때 사실은 한여름의 번식 성적보다는 정액과 관련된 성적은 9월, 10월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7월, 8월의 번식 성적은 사실은 정액의 영향이라기보다는 농장에서 모돈들이 너무 더워서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교배 성적에 영향이 갈 이제 확률이 높고요. 그다음에 이제 9월, 10월에 교배 성적이 흔들리거나 한다면 그때는 이제 날이 많이 선선해져서 모돈들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지만 7월, 8월에 웅돈이 받았던 스트레스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액이 9월, 10월에 사출이 돼서 농장에 공급이 되면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7, 8월 번식 성적과 AI 센터의 정액과의 관련성은 크지 않다. 대신 9월, 10월의 번식 성적은 AI 센터의 정액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이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AI 센터 이외에 AI 센터를 떠나서 이제 제조를 하거나 웅돈을 떠나서 제조, 보관, 운송 과정에서 정액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또 이제 뭐 희석액을 어떤 거를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성적이 달라진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희석액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유럽에서 있었던 케이스인데, 정액을 저희가 이제 그 팩에다가 넣어가지고 농장에 이제 공급을 하는데, 그 팩이 이제 일부가 이제 그 생식 독성을 가지고 있는 팩이 이제 정액을 보관하고 이제 운송하고 농장으로 이제 공급하는데 사용이 된 케이스에서 번식 성적이 현저하게 이제 하락했던 이제 그런 케이스가 이제 실제로 이제 유럽에 있었고, 그거는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운송 과정에서 너무 이제 AI 센터부터 농장까지의 거리가 길다든가, 아니면은 사실은 이제 온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그 운송 차량에 요즘에는 다 이제 그 온도 조절 장치를 이제 설치를 하고 이제 운행을 하지만, 혹시라도 그게 이제 고장이 나서
이제 제대로 이제 온도 관리가 안 됐다든가 아니면 이제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정액이 너무 진동을 많이 받아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제 정액이 이제 좀 손상이 됐다든가 할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 정액이 제조된 이후에 보관 운송되는 과정에서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신문에서 여러분들 다 한번 보셨을 텐데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물건을 사고 결제를 한 다음에 받는 요 영수증에 보면은 요 비스페놀 A라는 생식독성을 일으키는 물질이 많이 묻어 있어서 이 영수증을 만지면은 남성들의 어떤 생식 능력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던 거를 이제 기억을 하실 텐데요. 마찬가지로 그 비스페놀 A라는 성분이 함유된 정액 보관 팩이 사용된 케이스에서 번식 성적이 현저하게 떨어졌던 그런 이제 케이스를 이제 보여주는 실험 자료가 있는데요. 요게 이제 보면은 번식 성적이 뭐 80에서 100%까지 떨어졌던 케이스, 그다음에 번식 성적이 한 30% 정도 떨어졌던 케이스, 그에 반해서 번식 성적이 이제 원래 정상과 15% 이내에서 움직였던 농장들의 케이스를 비교를 해봤을 때, 요 문제가 됐던 농장들에서 요 녹색으로 표시된 요 물질들이 굉장히 높은 비율로 함유된 정액 포장 팩을 사용하고 있었다. 근데 바로 요 녹색으로 표시된 물질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비스페놀 A였습니다. 그래서 이 생식독성이라는 거는 사실은 저희가 현미경이나 이런 걸로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액을 받으시면 많은 농장에서는 현미경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고 뭐 모양, 정액의 숫자, 기억 여부를 판단을 하시는데, 이 생식독성이라는 거는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유전자적 변성을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현장에서 뭐 현미경이나 이런 걸로는 확인을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현미경상으로 뭐 여러 가지 검사를 했을 때 정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된다면 또 이제 이런 생식독성을 가진 정액팩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농장 도착 후에 정액이 또 이제 어떻게 관리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교배 성적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왼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덴마크에 있는 농장에서 정액 보관고 안에 정액들이 이렇게 보관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이렇게 많이들 하시죠. 그 최고 체조 온도계를 같이 넣어서 이제 사용을 하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 정액 보관고의 모습이고요. 근데 이 정액 보관고 같은 경우에도 여기 표시되는 온도가 볼 때마다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느 순간에 어떻게 변하는지를 계속해서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최고 체조 온도계를 넣어놓는다든가 아니면 요즘에는 그 저렴한 가격으로 데이터 로그라고 해서 그거를 갖다가 요 정액 보관고 냉장고 안에 넣어놓으면 24시간 동안의 온도 변화 추이를 컴퓨터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절기나 이럴 때 이제 확인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동물한테 쓰는 거는 아니고요. 저기 사람들 정액을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하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스마트폰하고 연동을 해서 나의 이제 정액의 정자의 상태가 이제 얼마나 좋은 운동성을 갖는지, 숫자는 얼마나 되는지를 이제 이런 식의 그 기계에다 넣어서 스마트폰으로 이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데, 이런 기계를 사용하는 거는 어렵지만 현장에서 또 이제 이런 그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 장치가 있긴 하지만 굉장히 고가여서 그런 장치는 사실은 AI 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저희 농장에서는 이제 최소한 그 현미경을 구비를 하고 일단 정자의 숫자, 농도, 그다음에 정자의 모습, 그다음에 정자의 활력, 그 정도는 매일은 아니더라도 정기적으로 한 번씩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정액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이제 체크를 해볼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내가 정액을 구입하고 있는 AI 센터의 웅돈들이 과연 어떤 웅돈들인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종축계량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우리나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AI 센터에 보유하고 있는 웅돈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구입을 하고 있는 정액을 구입하고 있는 AI 센터에 웅돈들이 이런 웅돈들이 있구나, 나이가 보통 얼마나 됐구나, 젊구나, 아니면 많이 늙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서 좀 내가 지금 번식 성적이 좀 안 좋은데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AI 센터의 웅돈들이 좀 나이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그러면 또 이제 정액을 구입해서 배달이 가능한 다른 AI 센터를 찾아서 거기에 어떤 정액과 기존에 사용하던 정액을 같이 이제 사용을 하면서 비교를 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변경을 해가지고 사용을 해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상호 교차 검증을 해서 이게 실제로 정액의 문제였든지 아니면은
뭐 젊은 웅돈이 많이 있는 AI 센터에서 정액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번식 성적이 계속해서 비슷하게 나온다고 한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죠. 이거는 정액의 문제라기보다는 내가 우리 농장에서 모돈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뭔가 미스가 있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다시 이제 그쪽으로 돌아가는 그런 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이 종축계량협회 홈페이지를 확인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요즘에는 또 이제 그 AI 센터보다 어떻게 보면은 직접 이제 자기가 정액을 채취를 해서 하는 게 훨씬 더 이제 좀 신뢰가 간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웅돈을 직접 구매를 하셔가지고 농장에서 직접 정액을 채취를 해서 이제 교배에 활용하시는 농장들도 조금씩 늘고 있는데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수태율이나 산자수의 면에서 봤을 때 AI 센터의 정액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농가보다는 조금은 수태율이나 산자수에서 조금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이제 현장에서 제가 확인을 해보면. 근데 문제는 AI 센터만큼 웅돈을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이나 설비가 갖춰졌을 때 이런 성적이 가능하고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I 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사육투수가 일반 농장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죠. 대신 이제 그 웅돈들을 위해서 여름철이나 이럴 때 최대한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냉방 설비나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근데 일반 농장에서 좀 무더운 환경에서 웅돈들을 그냥 노출한 상태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정액 채취를 하다 보면 이 품질이 갑자기 떨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경우에 사실은 더울 때도 어떻게 보면은 그 AI 센터는 보유하고 있는 웅돈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정액의 품질이 갑자기 떨어지는 것을 완충해 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면 그 소수의 웅돈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 일반 농장에서 자가 AI를 했을 때 더위나 이런 것들을 받아가지고 모든 웅돈들이 한꺼번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정액 품질이 동시에 떨어져 버리면 농장의 번식 성적이 갑자기 떨어지는 것들을 이제 경험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자가 AI를 고려를 하신다면 일단은 웅돈을 약간은 좀 여유 있게 보유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웅돈의 품종도 이제 고려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웅돈이 지내는 웅돈사의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충분한 그런 환경이 여건이 되는지도 일단 확인을 하셔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웅돈 관리에 대한 경험이 없으신 분이 자가 AI를 하시겠다고 했을 때는 처음에 이제 시행착오가 많이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경험이 없는데 자가 AI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AI를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반드시 받은 다음에 이제 웅돈을 구입을 하셔서 AI를 하시는 거를 이제 권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일 웅돈의 상태를 확인하고 웅돈에서 채취한 정액을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이제 수반이 돼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이제 정액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질병이 또 전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웅돈에 대한 어떤 질병 관리, 질병 상태 관리도 굉장히 꼼꼼하게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교배 관리에 관한 이제 정석에 대해서 크게 이제 5가지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정석이란 건 아까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옛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성공을 위해서 밟아야 되는 어떤 그런 기본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그 정석을 꼭 지켜야 되느냐? 그거 안 하고 좀 편법을 쓰면 안 되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예. 그런데 그 바둑의 예를 들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얼마 전에 이제 그 알파고랑 이세돌 구단이랑 해가지고 이제 바둑을 뒀을 때 그때 이제 이세돌 구단이 어떤 식으로 이제 바둑을 뒀냐면 말 그대로 정석에 따라서 바둑을 뒀거든요. 예전부터 계속해서 승리를 위해서 이제 밟아가야 될 절차를 따라가면서 바둑을 두다 보니까 그런 경험들을 훨씬 더 이제 인공적으로 많이 습득을 한 알파고가 결국에는 이길 수밖에 없었다. 그럼 만약에 이세돌 구단이 이기려고 한다면 어떤 수를 더 써야 되느냐? 그러니까 지금 요 바둑판이 있는데 보통 보면은 바둑을 시작할 때 뭐 보통 요런 부분, 요 모서리 부분에다가 이제 바둑돌을 처음 두면서 정석이 이제 보통 이제 시작이 되는 게 일반적인데, 이렇게 한가운데다가 뜬금없이 바둑을 두면서 시작을 했다면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를 이길 수 있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알파고는 이런 식으로 엉뚱한 데다가 바둑을 두면서 시작하는 거에 대한 데이터가 축적이 돼 있지 않았죠. 그래서 만약에 이세돌 구단이 그거를 역으로 이용했다면 알파고가 당황을 해서 이세돌 구단이 이길 수 있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거기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또 돼지에 접목을 시켜가지고 추론을 해본다면 아주 특수한 뭐 질병적인 상황이라든가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지금까지 얘기했던 정석을 벗어나는 교배 관리가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지금 말씀드렸던 그 5가지 또 그 외에 우리가 농장에서 알고 있는 꼭 지켜야 된다라고 여태까지 배워왔던 교배와 관련된 정석은 반드시
좀 충실하게 지켜야만 기본적인 농장의 번식 성적이 유지가 되고 더 나은 성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초가 마련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5번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요 교배에 관련된 내용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되새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의 번식 성적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